안녕하세요. 옥살입니다. 우리나라의 100원과 500원 동전은 백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동전은 구리 75%, 니켈 25% 비율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백동은 니켈 10에서 30% 비율이 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약 5대5 비율이 되면 콘스탄탄이라고 부릅니다. 백동은 소금물에서도 뛰어난 내식성과 항미생물 특성을 자랑하며 우리가 사용하는 100원과 500원 동전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백동을 도금으로 만드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구리와 니켈은 전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원하는 조성의 합금으로 동시에 도금하기가 어렵습니다. 구리는 니켈보다 매우 쉽게 석출되며 니켈은 석출되어야 하는 전이 영역에서 수소 발생과 경쟁하기 때문에 니켈의 석출 효율은 크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니켈이 전혀 석출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며 조건에 따라 소량의 니켈은 구리와 함께 석출됩니다. 문제는 백동처럼 니켈 함량이 높은 합금층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번 백동 도금 방식은 기존 산업용 방식을 단순히 축소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바탕으로 DIY 환경에 맞게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한 방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DIY 백동 도금을 시작하겠습니다. 니켈 공급원인 황산니켈은 우리나라에서 일반인의 구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니켈은 직접 이온화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DIY 백동 도금액은 금속 중량 기준으로 구리 1, 니켈 2 비율을 사용합니다. 니켈을 기준으로 금속 중량을 정하시면 되는데 리튬 배터리 스폰용 순수 니켈 플레이트가 사용하기 가장 편합니다. 구리 공급원으로는 황산구리를 사용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리는 니켈에 비해 환원 전이가 높기 때문에 훨씬 쉽게 석출됩니다. 그래서 EDT의 이나튬으로 구리 이온을 강하게 붙잡아 석출 속도를 조절해 줘야 합니다. 니켈은 타타르산을 사용하여 알카리 환경에서도 니켈 이온이 침전되지 않도록 하고 안정적으로 석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DIY 백동 도금액 제조 방식의 핵심은 각각의 금속 이온에 맞게 착화제를 먼저 따로따로 반응시키고 나중에 하나로 혼합하는 공정에 있습니다.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니켈 이온화 작업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 니켈 플레이트의 중량은 4g입니다. 집게로 물릴 부분 1cm를 포함한 길이는 29cm입니다. 증류수 300ml를 작은 용기에 담아줍니다. 타타르산은 니켈의 착화제로 작용해 알카리 환경에서도 니켈의 침전을 막아줍니다. 따라서 착화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타타르산을 충분한 양만큼 사용해야 합니다. 타타르산은 이온화시킬 니켈 중량 기준으로 6배에서 7배를 사용합니다. 저는 7배인 28g을 사용하겠습니다. 함께 첨가하는 소금은 전도도를 높이고 염화이온을 통해 니켈 표면의 산화막을 파괴해 표면을 활성화하는 촉매 역할을 합니다. 소금은 10g을 사용합니다. 완전히 녹을 때까지 저어줍니다. 니켈 플레이트가 길기 때문에 나무젓가락 사이에 끼워 놓고 작업하면 좋습니다. 음극 전극도 니켈을 사용합니다. 이온화시킬 니켈 플레이트에는 플러스 극을 연결합니다. 이온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와 미스트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각각의 전극에서 강하게 발생하는데 특히 음극 전극에서는 수소가 산소보다 2배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 격렬합니다. 따라서 얇은 투명 플라스틱 등으로 반드시 덮어두어야 합니다. 완전 밀봉이 아니기 때문에 가스는 빠져나가고 니켈 미스트의 배출은 막아줍니다. 전압은 12V, 전류는 1A 정도가 적당합니다. 타타르산 용액 속에 니켈이 모두 이온화되면 전류값이 0에 가까워집니다. 이때 파워 서플라이의 전류값을 확인하고 니켈을 추가로 넣어주면 됩니다. 이 작업은 4g 기준으로 약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반드시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시고 이온화 시간 동안은 자리를 벗어나 계시는 게 좋습니다.
4g의 니켈 이온화에 3시간 56분이 걸렸습니다. 이 용액 안의 니켈 이온은 과량의 타타르산에 의해 안정적인 니켈 타타르산 착물 상태로 존재합니다. 용액 안의 검은 찌꺼기는 니켈 표면에서 떨어져 나온 산화 니켈임으로 걸러내야 합니다. 이제 황산구리 용액을 준비하겠습니다. 금속 중량 기준 구리와 니켈의 비율은 1대2로 구리는 2g을 사용합니다. 황산구리 5수화물의 구리 함량은 25.45%로 필요한 양은 7.86g입니다. EDTA 이나트륨은 구리 이온과 1대1 몰비로 척화시킵니다. 그리고 0.5g의 마진을 더해 총 11.08g을 사용합니다. EDTA 이나트륨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수화물 형태가 애매할 때는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DTA 이나트륨은 반드시 정확하게 계량해야 합니다. 여유 마진을 넘는 과량의 EDTA 이나트륨은 타타르산과 결합한 니켈을 빼앗아 다시 착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 단계에서는 아직 니켈 용액을 혼합하면 안 됩니다. 증류수 400ml를 준비합니다. 황산구리가 용해되기 시작했으면 계량해 놓은 EDTA 이나트륨을 투입합니다. 황산구리와 EDTA 이나트륨을 완전히 용해시킵니다. EDTA 이나트륨과 구리 이온이 착물을 형성하면 용액이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이제 EDTA 이나트륨과 구리 이온이 충분히 반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 1시간 정도 이대로 놔두겠습니다. 1시간이 지났고 니켈 용액을 거르면서 혼합하겠습니다. 현재 pH는 약 2.5 정도입니다. 이제 pH를 9에서 10 사이로 올려야 합니다. 탄산나트륨 또는 베이킹소다를 사용해 pH를 올리면 됩니다. 탄산나트륨은 pH 11, 베이킹소다는 8에서 8.4 정도이며 이번 도금액의 적정 pH 범위는 8에서 10 사이입니다. 거품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씩 투입해야 하며 보시는 것처럼 큰 용기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pH를 올릴 때는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 암모니아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수산화구리 및 수산화니켈의 침전이 발생할 수 있고 도금액의 화학적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암모니아는 냄새 때문이라도 무척 괴롭습니다. 투입은 조금씩 넣어가며 빠르게 저어줍니다. 거품이 안 날 때까지 1차 투입하고 pH 확인 후에 투입량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가능한 pH는 자주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거품 반응이 끝나는 1차 투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약 9.5의 pH로 다 된 것 같습니다. 도금액 안의 기포가 모두 빠지도록 30분 정도 놔두겠습니다. 이제 증류수 300ml를 추가하여 도금액을 1리터로 만들어줍니다. (1차) 광택제로 사카린을 사용하겠습니다. 사카린은 금속 결정을 미세화하여 도금층의 광택과 평활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눈으로 보이는 밝고 선명한 광택은 2차 광택제인 브라이트너가 필요합니다. 이번 도금액에는 1차 광택제인 사카린만 1g 첨가합니다. 너무 많이 사용하면 내부 응력이 증가하고 밀착력이 떨어져서 크랙이나 박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PEG 400입니다. PEG는 표면 장력을 낮추어 도금면에 기포 얼룩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결정 입자를 미세하고 치밀하게 만들어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줍니다. PEG 400은 1.5mm를 첨가합니다. DIY 백동 도금액이 완성되었습니다. 양극 전극은 백동 재질이 가장 적합하나 없을 때는 니켈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두께가 얇은 니켈을 사용할 때는 필터로 감싸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내부에 기포가 차면 전기가 제대로 통하지 않을 수 있으니 기포가 빠져나갈 수 있게 너무 꽉 감싸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양극 전극은 도금할 소재의 면적과 같거나 크게 하셔야 합니다. 테스트 도금은 색상 차이로 구분하기 좋은 구리선에 해보겠습니다. 전류 밀도는 2에서 3A per 제곱 데시미터입니다. 정전류 모드로 도금해야 하므로 전압은 전류값이 나올 수 있게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최하 임계 전류값은 0.06A로 0.09A 이하로 계산된다면 0.09A에서 도금하시면 됩니다. 도금을 시작할 때는 전원이 인가된 상태에서 담가야 합니다. 특히 철재질은 구리 성분이 포함된 도금액에 닿는 즉시 치환 반응이 일어납니다. 치환 반응으로 생성된 구리층은 도금액 조성에 따라 도금 불량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양극 전극이 하나일 때는 도금 중간중간 소재를 돌려주어야 고르게 도금을 할 수 있습니다. 도금 시간은 최소 5분이지만 5분씩 2번 반복 도금해야 충분한 최소 두께의 도금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알카리 도금은 같은 시간 대비 산성 도금보다 얇게 도금되기 때문입니다. 추천하는 도금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입니다. 1시간 도금을 하는 경우에는 30분 도금 후 표면을 정리하고 남은 30분을 진행하면 더 매끄러운 표면을 얻을 수 있습니다. 테스트 도금인 구리선은 5분씩 2번 도금하겠습니다. 도금 전문 화학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DIY 도금이다 보니 도금 후에는 표면에 갈색에서 검은색의 얇은 막이 형성됩니다. 이 어두운 막을 키친타올과 광택제로 가볍게 제거하면 아래의 백동 도금층이 드러납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물질들만 사용한 DIY 방식의 한계이자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분 동안 1차 도금만 한 상태이지만 은백색의 백동 도금층이 드러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차 도금을 할 때는 반드시 탈지를 해줘야 합니다. 테스트 도금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게시글에서 먼저 보여드렸던 장식용 황동 재질 종 도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핵심 내용 위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막 도금을 끝낸 것은 오래된 황동 재질 장식용 종입니다. 30분씩 2번 총 1시간을 일부만 담궈서 부분 도금한 것입니다. 도금을 마치면 반드시 흐르는 물에 제대로 세척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분 도금이라서 도금을 하지 않은 부분의 도금 전 상태가 그대로 보입니다. 애초에 표면 상태가 좋지 않았던 종입니다. 이번에는 철솜으로 가볍게 살짝 문질러주고 광택제로 닦겠습니다. 도금 직후 표면에 형성되어 있는 어두운 막은 재질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두운 막은 광택 작업을 통해 쉽게 제거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은백색의 백동 도금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광택제로 닦아서 도금 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도금 안 한 부분과 백동 도금된 부분을 보면 도금은 아주 잘 되었습니다. 30분 이상 1시간 도금이 추천하는 도금 시간입니다. 부분 도금의 경계면도 확실하게 보입니다. 백동은 구리 함량이 높은 합금입니다. 그래서 구리의 변색과 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쓰는 100원, 500원 동전에 변색이나 녹이 없는 이유는 손으로 자주 만지거나 주머니와 지갑 속에서 서로 부딪히며 표면에 변색 물질이 자연스럽게 닦여나갔기 때문입니다. 여기 백동을 도금하고 며칠 동안 야외에 방치해 놓았던 쇠톱이 있습니다. 구리 성분에 의해 표면에 얇은 변색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손으로 만지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변색 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미테이션 금 도금 후에 사용했던 금속 표면 변색 방지액입니다. 구리 합금인 백동 역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색 방지액 사용 방법은 이미테이션 금 도금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대안으로는 건성유인 목재용 보일드 린시드 오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포 후 가볍게 닦아내어 아주 얇은 오일막을 남겨놓고 그대로 건조시키면 됩니다. 도금액을 보관할 때는 PP 재질 용기를 사용하시고 2, 3일 정도 뚜껑을 완전히 닫지 않아야 합니다. 알칼리 변환 과정에서 발생한 가스를 충분히 배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용기 바닥을 보시면 흰색 가루가 있습니다. 니켈과 착화되지 않은 일부 타타르산은 시간이 지나면서 용해도가 낮아져 바닥에 가라앉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EDTA도 마찬가지로 일어납니다. 재사용하실 때는 살짝 흔들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도금액을 보관하다 보면 도금액 표면에 막이 생성됩니다. 이것은 도금액에 사용된 유기물과 금속염이 표면으로 모인 뒤 수분이 증발하면서 서로 달라붙어 형성되는 현상입니다. 초기에는 얇은 막으로 시작하지만 공기와 접촉한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보시는 것처럼 점차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도금액이 변질된 것이 아닙니다. 보시는 것과 같은 상태라면 막을 걷어낸 후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막이 좀 생겼다고 해서 도금 품질이 떨어지는 건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도금 후에는 흐르는 물에 충분히 세척을 하시고 꼭 변색 방지 처리나 오일 마감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구릿빛 변색이 올라왔을 때는 광택제로 가볍게 닦아내면 해결이 됩니다. 이제 중요한 사항은 모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